네. 다음 라이브 픽은 아들을 대신해서 대리시험을 본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관련 내용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태현 변호사도 모시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오픈북 시험을 대리시험 봤다라는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픈북 시험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저도 이건 뭐 유시민 이사장 얘기니까 어찌됐든 간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가 좋은 학교 아니겠습니까, 미국? 네. 거기에 이제 아들인 조모 씨가 조모 군이 다니는데 온라인 시험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온라인 시험 안 쳐봐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중에서 객관식 10문제를 저 아들이 조국 전 장관 부부, 이제 아버지인지 엄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내서 두 부부가 5문제씩 나눠서 푼 다음에 답을 보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아들이 이제 그 답을 입력을 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한 2번 정도 있었다는 거죠. 2016년 11월, 12월 거쳐서 2번 정도 있었다는 거고, 뭐 일단은 공소장 내용을 보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이 이제 문제를 보낼 때 조국 전 장관이 야, 이거 스마트폰은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이메일로도 보내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라는 네.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검찰이 아마 그 집에 있었던 PC라든지 뭐 휴대전화 같은 것들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증거로 첨부를 해서 공소를 지금 제기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조국 장관의 대리시험 논란과 관련해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이 있습니다. 바로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아드님이 집에서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에요. 아드님이 본 온라인 쪽지 시험은 오픈북 시험이에요. 이 오픈북 시험이니까 어떤 자료든 다 참고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법정에 가서 다퉈봐야 되는데 깜찍했어요. 조지 워싱턴 대 업무방해,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 교수님 학교에 계시니까 잘 아실 텐데 저도 뭐 대학생 때 오픈북 시험 보긴 봤는데 오픈북 시험을 본다고 해서 부모님이 이거를 대신 풀어주진 않지 않나요? 아이, 그럼요. 누가 네. 어느 부모가 그걸 풀어줍니까? 그런데 네. 미국은 거의 통상적으로 10여 회 이상의 어떤 온라인 시험을 봐요. 그걸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인클래스를 보고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아, 네. 거기에 이제 조지 워싱턴 대에서는 타인의 어떤 협조를 금한다라는 것을 이미 규정을 해놨다는 거죠. 그걸 네. 어겼던 것이고 그것을 부모가 그것도 이제 교수 부모죠. 두 분 다. 네. 이거는 좀 교육자적인 어떤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픈북이라 그러니까 뭐든지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유시민 이사장의 얘기는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네. 이것이 이제 업무방해로 기소할 수 있는 것이냐. 예컨대 이제 검찰의 기소는 저는 조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수도 없어요. 그럼 이걸 다 업무방해로 해가지고 처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 강자 F 주고 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찰이 이렇게 사법 처리까지 가는 것은 좀 과잉이다. 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정훈 차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를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오픈북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대학 교재라든지 강의 노트를 참고해서 시험에 가장 적합한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해라. 이래서 이제 오픈북 시험 제도가 있었던 거고요. 최근에는 인터넷 검색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자료를 검색해서 답변을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다 정확한 이 답변과 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유시민 이사장이 오픈북 그러니까 사실은 대리시험 논란이에요. 아들이 봐야 될 시험을 부모가 개입해서 부모가 답안을 써줬다. 사실상 대리시험 논란으로 증폭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오픈북이라는 프레임에 지금 갇혀서 오픈북이냐 아니냐 이렇게 논란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깜찍 기소다라고 해서 깜찍이라는 재미있는 단어를 썼는데 실제 이것이 국내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 대학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이 글로벌 문제다. 해외 토픽감이다. 이런 굉장히 큰 사안을 깜찍 기소라는 말로 지금 굉장히 축소시켜 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시민 이사장의 저런 프레임 선점에 많은 국민들이 이 조국 전 장관의 그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 축소해서 보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또 뉴스의 라이브에 또 법률가께 또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네. 이거를 보면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는 이걸 또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 그게 맞다면 부정행위다. 타인의 도움 받으면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업무 방해죄가 이게 성립이 하는 건가요? 어차피 이제 뭐 재판에서 이제 가려질 텐데. 대리시험. 다 입시 부정, 입학 부정, 시험 부정, 뭐 입사 부정, 담보다 업무 방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사법인이면은 그냥 업무방해고 공법인이면은 이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조신주 전 대학교니까 업무방해를 기소를 한 거고,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합디다. 뭐 외국에 있는 대학인데 무슨 업무를 조지오진 전 대학교 조사할 거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예전에 신정아 씨가 그 예일대 그거죠. 뭐 학력 기조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사무소 위주로 기조해서 유죄 나왔어요 결국. 아, 네. 그 예일대 총장 들어가서 조사받았던 얘기 보셨습니까?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이런 걸 가지고 기소하느냐 마느냐, 뭐 유시민 이사장도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많은 부모가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불법의 평등은 없습니다. 합법의 평등은 있을 수 있어요. 야, 장학금 왜 나 똑같이 전교 1등인데 왜 김윤수 씨만 학생만 100만 원 주고 나는 100만 원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불법의 평등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윤수 기자하고 저하고 똑같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저는 인지가 됐어요. 저는 저대로 처벌받는 거예요. 제가 가서 김윤수도 같이 했는데요. 저는 처벌 안 받고 예를 들어서 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검찰이 이제 뭐 공범으로 이제 할 수 있겠지만 같이 일을 했으면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 많아요. 음주운전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라는 불법의 평등은 없습니다. 그거는요. 그럼 검찰의 수사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가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그 부모들이 한 것이 적발이 되고 그러면 그건 수사에서 기소를 할 수 있으나 그거 아닌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가 이렇게 할 건데 왜 조국 전 장관한테만 그러세요라는 그런 불법의 평등은 주장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네, 이번 소식에 청년들 다시 한번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조국 전 장관이 청년들에게 건넸던 발언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함께 다시 들어보시죠. 나의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 나의 노력의 결과가 결판이 나는 식으로 흐름이 바뀌어 나갔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근원적 문제라고 봅니다. 저부터도 저는 저희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의 재산이건 네트워크이건 영향력이건 이 많은 사람과 모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동일하게 공정하게 기회를 같이 줬으니까 공정 경쟁을 하라? 쉽지 않습니다. 교수님, 게다가 또 과거에 정유라의 대리 과제를 두고서 트위터에 또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조적조죠. 네. 언제 적은 조적. 그렇죠. 조국, 예, 네. 그러니까 뭐 모든 사안을 다 멘션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걸리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저렇게 이제 뭐 정유라가 됐건 누가 됐건 많은 사안에서 사실 자기의 의견을 개진했으면서 부정적으로 그것도 자기 본인 일에 대해서 가족 일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실망감을 더 크게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장면에서 또 이제 두 분 다 교수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회에 굉장히 지도층 인물이 저런 어떤 죄의식 없이 자기 자식에 한해서는 아무 꺼리낌 없이 저런 일들을 벌인다는 것들이 지금 뭐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 한국 사회의 어떤 비극적인 부분이다.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좀 궁금한 게 이제 그 조 전 장관이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됐으면 이번 주부터 이제 뭐 다시 휴정기를 가진 법정이 다시 열린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또 재판도 계속 열릴 것이고 네.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이 같이 법정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이제 조 전 장관 기소할 때 보니까 검찰이 정경심 교수 똑같지 않아요? 거의 이제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재판부에 병합 신청한다고 해요. 그걸 아마 받아들여 주면 아마 같이 할 가능성이 높죠. 결국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법원의 판단인데,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사실. 왜냐하면 네. 죄가 거의 동일하니까. 그러면 아마 받아들여 주면 저 수의를 입은 정경심 교수, 그 다음에 이제 정장을 입은 뭐 정경심 교수도 수의를 안 입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구속 피고인, 이럴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구속 피고인의 정경심 교수하고 불구속 피고인인 조국 전 장관이 같이 이제 그 피고인석에서 나란히 설 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그 재판부의 변수들이 좀 있긴 해요. 뭐 보면 그 재판장이 지금 검찰에 크게 부딪힌 그 재판장이 이번에 정기 인사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를 할지 안 할지. 원칙적으로 3년째니까 정기 인사 대상이라고요. 그럼 이제 재판부 교체되는 거예요. 판사가 자연스럽게. 근데 인사에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중요 사건 맡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관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정경심 교수 측에서 이제 아마 보석 신청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도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죠. 보석을 신청해서 만약에 받아들여주면 또 두 부부가 둘 다 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차장님. 네. 조국 전 장관 사건 관련해서 국민들 피로감도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정치 공방 도대체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일단 조 전 장관의 그 논란은 실제로 이제 그 여권 지지층들은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게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찰 개혁의 기수로 나서지 않았더라면 조 전 장관을 저렇게 샅샅이 주변을 뒤졌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일부 있고요.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조 전 장관은 굉장히 좋은 그 정치인이자 또는 좋은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 대표적인 시민, 양심 있는 그 지식인으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좀 그렇지가 않더라. 그런데 그런 모습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보다는 예, 본인은 아는 바가 없다라고 이제 좀 발뺌하는 모습이 좀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좀 면피, 그러니까 책임을 면하려고 너무 한다. 이런 비판 여론이 있는데 이것이 수렴이 되는 것이 사실은 올 4월에 치러지는 총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찬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조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그 처벌이 온당하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보는 국민 여론이 이 표심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여론조사에서 뭐 옳다 그르다 퍼센테이지로 나타나지만 이것에 대한 최종 심판은 결국 국민이 이 유권자의 어떤 그 표로서 어느 쪽에 그 손을 들어주면 이제 그때야 비로소 이 조 전 장관의 사태가 좀 일단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네. 총선까지는 좀 가야. 갈 것으로 봅니다. 네. 네, 이 조국 전 장관의 대리시험 논란과 또 첫 재판을 앞두고 관련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